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1월 17일 김희호 세번째 기사 1442년 명정동 7년 의주 이하 1포 남쪽 장승 및 바위 남쪽으로 60척을 파보라고 전지하다. 우참찬 이숙지가 아뢰기를 의주 이하 1포 남쪽 장승 및 바위에 새겨진 글에 이르기를 경인년 11월 20일 최순이 이 돌에서 내려가서 남쪽으로 60척을 나아가 향을 묻으라고 하였다 하니 경은 그곳을 파서 찾아본 뒤에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1월 18일 경진 첫번째 기사 여진의 오울빈계와 알타리의 오사계 등과 이보올즉 등이 토선물을 바치다. 여진의 부사직 오울빈계와 알타리의 지휘 오사계 등 오인가 사직 이보올즉 등 1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오울빈계는 그 철을 데리고 와서 서울에 머물러 시위하기를 청하므로 행부 사직 벼슬을 주고 의복집, 노비, 안마 등을 주며 달마다 식구의 양곡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1월 19일 신사 첫번째 기사 알타리 오사계 등 8인을 사신에게 보이고 거류정운을 묻다. 황부인 이승손에 명하여 관반, 정연, 민신과 같이 알타리 오사계 등 8인을 사신에게 보이고 그들의 거류 정원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얼마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1월 19일 신사 두번째 기사 하직하는 이사해, 이인상, 송민산 등을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근래에 하삼도의 백성들은 북도에 들어가 살라고 쓸어보내기 때문에 극히 소란하니 마땅히 그들을 무율하여 주라. 대저 수령들이 각박하게 하는 것으로 능사를 삼아서 백성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도망쳐 흩어진다 하니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 나는 매양 수령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정밀히 가리어 뽑는데 너희들은 이에 준하여 뽑힌 것이니 가서 공경한 마음으로 고을을 다스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1월 20일 이모 첫번째 기사 형조에서 정갑손 이의흡 등을 사핵하여 아뢰니 의금부에서 다시 사핵하게 하다. 형조에서 정갑손 이의흡, 박주 최중검과 장년 김맹헌 겸 판이조사 하연, 이조 정랑 배강 등을 사핵하여 아뢰니 의금부에 내려서 다시 사핵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1월 20일 이모 두번째 기사 다른 사람과 사통한 계모를 포박한 주해수 김만진을 석방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황해도 안악의 수인인 백성 김만진이 그 계모가 아비가 없는 틈을 타서 다른 사람과 사통을 하였으므로 만진이 그 아비의 통수를 받아가지고 그 계모를 포박한 후 옷을 벗기고 머리털을 잘랐다 합니다. 계모란 의리로 봐서 친어미와 같다 하겠으나 만약 아비를 배반하고 음행을 하였다면 그 아비와는 의가 끊어진 것이니 곧 다른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만진이 비록 제 마음대로 포박했다 하여도 그 죄가 죽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아비의 명령으로 잡은 것이니 어버이를 구타한 죄율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니 청하건대 만진을 석방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1월 21일 개미 첫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자성 만포의 군사를 두어 야인에 대비할 것을 전지하다.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야인들 해마다 홀라온을 불러 모아가지고 변경을 엿보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사람과 가축을 잡아 가나 변장들이 태만하게 방비하는 것을 잊고 매양 적의 꾀에 넘어가서 저들에게 약함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때는 군병을 일으켜서 토벌하고 그들의 소굴을 소탕도 하며 때로는 강을 건너가서 병력의 위세도 보여서 우리의 위령을 알려줌이 좋을 것이나 지금 행성을 축조함에 있어 사무가 번거롭고 급함으로 한 번에 모두 토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자성과 만포 두 곳에 있는 부방 군사를 남도의 장용한 군사로 마땅히 늘이어서 한 곳에 각각 500명 정도로 편성하되 4월 초 하루부터 5월 보름까지 나누어 복병으로 있으면서
적의 변란을 대비하라. 만약 이때에 적이 바로 전면을 쳐들어오면 기회를 타서 추격하여 모조리 사로잡거나 죽여버리고, 만일 다른 길로 침입하여 올 때는 우리는 곧 지름길로 빨리 나가서 적의 돌아갈 길을 차단하고 시기를 봐서 엄습하여 한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적의 심장이 떨려서 뒷날 다시 도둑질할 모략이 좌절될 것이다. 만약 자선과 만포 두 곳이 군사 주둔에 불편하다면 다시 병마가 출입하여 구원하기에 편리하고, 군대를 숨겨 둘 만한 곳에 잘 살펴서 정하고 군대의 수요도 적당히 요량하여 다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나이 들어 제명당한 무동과 악공을 본역에 돌아가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무동과 악공은 원래 유역공천이나 그들이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나이 장년이 되고 재주가 없어 제면당한 자는 피차에 아무런 사익이 없게 되었으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즉시 본역으로 돌아가도록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사신관의 무역에 관해 호조에 아뢰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사신의 사관에서 무역할 배가 넉넉지 못하고 제 용감에 저축한 것도 적사오니 청하옵건대 충청 전라 경상도로 하여금 의창의 포화로서 민간의 점화포를 사서 역마로 전해가면서 서울에 수송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1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올량합지위 오랑주 등 6인이 토선으로 바치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1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에게 올량합, 구리, 직나우 등이 새로 살 땅을 신방하게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올량합의 구리, 직나우와 알타리의 이리, 은가 등이 아래바 있는 그들의 새로 살 땅을 신방할 것에 대하여 정부 대신들에게 그 편부를 의논하게 했더니 모두 이르기를 신방함이 좋겠다. 고하니 경이 도들제사와 신방할 방책을 같이 의논해서 평소에 그 지방의 경계와 산천 형세를 잘 알고 겸하여 여진 말을 통하는 자 수십 명을 가려서 모두 오랑캐 의관을 쓰게 하고, 마른 양식을 많이 준비하여 가지고 도보로 백두산 이남과 여연, 무창, 갑산, 이북의 지면을 서서히 신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서강에게 사신을 문안케 하니 오양이 고득정의 석방을 청하다. 오양이 말하기를, 앞서 고득정을 석방하여 돌려보내라고 청하는데 지금까지 가부를 모르겠습니다. 고재상은 나의 친척도 아니고 또 평소부터 알던 자도 아닙니다. 다만 광령에서 서로 봤을 뿐이나 내가 지금 북경에 돌아가면 예부에서도 전부터 고재상의 사람됨을 알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안부가 어떠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니 모두 우리가 대답하기를, 고재상은 외국에서 죄를 얻었으니 아름답지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그가 또 말하기를, 외지에서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전하께 아뢰어 방한하게 되면 또한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정부의 세 사람의 양 학사가 근시로 황제의 좌우에 모시고 있다가 한 사람은 죽고 두 사람의 양 학사만이 다른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청하는 것은 황제가 다 따르게 되니, 지금 재상도 국왕의 근시로 있으므로 만약 힘들어서 아뢰면 무슨 일인들 안 되겠습니까? 원컨대 음지를 드리우기 바랍니다 하므로 서강이 아뢰기를 이 뜻을 주달하겠습니다 하니 오양이 이르기를, 재상이 힘껏 주청해서 그 사람이 방면되면 이름이 만세에 전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3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안흥량에 병선을 세워놓고 만호로 수호하는 일을 다시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관찰사가 아는 양의 병선을 세워놓고 만호로 수호하여 주기를 청해 왔으나 우선 개착을 다 하고 나서 시험이 끝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1월 2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하연이 윤삼산을 포양했다는 날짜에 대한 배강과 하연의 말이 달라 논의하다. 외건부에서 배강의 공사를 가지고 아뢰기를 이조 당상과 배강이 하는 말의 날짜가 각기 다르오니 청하오건대 한 곳에서 대면하게 하소서 하였다. 좌참찬 황보인이 마침 승정원에 왔으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배강의 말로는 하연이 윤삼산을 포양하여 장령에 임명할 만하다고 한 말은 11월 13일에 있었다 하고 주의할 때 하연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윤 12월 27일 도목정에서 한 것이라 하여 그 말이 각기 다르다 하니 내가 만약 불러다 친히 물으면 저들이 어찌 속이겠는가. 같이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황보인, 도승지, 조서강, 조하승지, 이승손 등이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오라고 명하시어 친히 물으신다면 어찌 감히 본정을 숨기고서 불복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저부승지 김조는 이르기를 비록 그들을 잡아다가 물을 것 없이 앞서 받은 공사만으로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우승지 조국관 동부승지 성봉조는 이르기를 이조 당상을 대절할 것 없이 배강만을 고문하여 그 말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황보인 등의 말을 따라서 하연가 이조 판서 최부 공주 참판 민신 대사헌 정갑선 지비 이의흠 지평 최중겸 박추와 그때 장령이었던 한승 소윤 홍심 이조 자랑 정차공 등을 불러서 조서강 이승손에게 명하여 차례로 물으니 민신은 그때 승지로서 의주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였다. 최부가 말하기를 하연이 윤삼산을 장령으로 임명할 만하다고 보양한 말은 신이 도목정이 있기 전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도목정에서 첨지 통례의 후보를 의논할 때 신은 장령에게는 박중손이 할 만하다고 하였으나 낭청들이 말하기를 중손은 병을 앓는 몸으로 이제 조금 낫기는 하였지만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하연이 이내 말하기를 한승 소윤 윤삼사는 학문도 조금은 알고 있을 뿐더러 지금 소윤으로 있으면서 일을 체결하는 것이 밝고 성실하니 첨지벼슬은 물론 언관은도 잘할 수 있다고 하여 하연이 삼산을 포양하는 말을 이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정차고공의 말도 최부와 같았다. 하연이 말하기를 신이 도목정에서 첨지 통례를 의주할 때 신이 이르기를 박중손이 좋은 것이라 하니 낭청들이 말하기에 병이 나은 지 오래지 아니하므로 그 소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기에 신이 이르기를 한승소윤 윤삼사는 한문도 조금 알고 지금 한승소윤으로 있으면서 일을 체결하는 것이 명륜하니 한가 첨지 벼슬에 합당할 뿐 아니라 언관을 시켜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한 이 말은 다만 도목정이 있던 날에 했을 뿐이고 그전에는 신이 일찍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홍심은 말하기를 김맹헌이 윤 11월 13일에 신에게 하는 말이 내가 11월 17일 배강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장령에 거듭 임명되었으나 나에게는 그 벼슬이 합당하지 못하니 속히 이 소임을 면하고 싶다고 하니 강이 말하기를 하인이 윤삼산을 찬양하여 그 사람은 장령시킬만 하다고 하더라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나도 그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2, 3일이 지난 뒤에 신이 본부에서 맹헌에게 이르기를 앞서 조참하던 날에 윤삼산을 보고 묻기를 내가 소윤으로 있을 때 미결로 남겨둔 일이 2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처리되었는가 하니까 삼삼이 대답하기를 아직 못하였다고 하고는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형을 대신해서 소윤이 되었으니 지금은 또 형의 대를 이어 장령이 되고 싶다고 하므로 이 말이 과연 전날에 듣던 말과 같구나 생각하고서 동료들과 희롱으로 말하기를 지금 경창부 소윤이 비어있으니 윤삼삼이 나의 대를 이어 장령이 된다면 나는 경창부 소윤이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는 매양 주의가 있는 다음에는 늘 동료로부터 희롱하기를 장령은 올 사람이 정해졌는데 어찌 이제까지 채임되지 않았는가 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고 최중겸과 박추 등은 말하기를 하연이 윤삼삼을 보양하는 말은 신등이 윤 11월에 처음 들었으므로 매양 주의가 있은 뒤에는 희롱으로 홍심 등에게 이르기를 장령은 후임 이미 정하여졌는데 어찌 체대되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하였으며 이 의협은 말하기를 홍심이 도목정을 하기 전에 신이에게 하는 말이 장령은
윤산삼이 반드시 된다고 하였으므로 그 뒤에 의지가 있는 때에는 동료들이 서로 희롱하기를 장령은 벌써 정하여졌는데 어찌 체대하지 않는고 하였으나 신은 그 말의 나온 연유를 물어본 적이 없었지만 삼산을 파면하자는 추청이 있던 날 비로소 하인이 삼삼을 포양한 말이 배강에게서 나왔고 맹은이 이를 전하였다는 말을 알았습니다 하였으며 정갑수는 말하기를 신이 도목증이 있기 전에 동료들이 서로 말하기를 윤삼산이 반드시 장령이 된다고 함으로 속으로 삼산이 반드시 도목정에서 장령으로 제수될 것이라 생각하였었으나 도목정에서 임명되지 못하고 정월 초 6일에 이르러 임명되었지만 신은 과연 소문과 같이 실은 하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말이 처음 나온 연유는 삼산을 파면하자는 말이 나오던 날에 비로소 맹헌이 배강에서 듣고서 전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이 만약 망령되게 말한다면 신도 역시 하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였고 민신은 말하기를 신은 11월 14일 주의하던 날에 하인이 삼산을 포양하던 말을 듣지 못하였고 도목정에서 첨지 통례에 주의할 때 하인이 이르기를 삼산이 좋다 하고 또 말하기를 첨지에 합당할 뿐 아니라 은관이라도 할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승손에게 명하기를 이 사람들이 각기 앞서 한 말을 고집하고 있으니 너는 이 사건의 시종 정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의금부에 가서 안문하여 오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금이 나는 것을 고하는 자에게 면포 20필을 주도록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금이 나는 것을 고하는 자에게는 면포로서 상을 준다는 법이 이미 세워 놓았으나 처음부터 그 수량을 정하지 않았으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 면포 20필씩을 주도록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갑상군의 방비에 관한 병조의 상소문. 함길도 갑산군은 적과 경계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월을 소홀히 할 수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다른 고을 인민으로서 전부터 이 고을에 이사와 사는 자들을 본 고을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살면서 방어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금령을 세우지 아니하면 방어가 긴급할 때에 각 고을 사람들이 장차 잇따라 도망가거나 숨을 것이니 지금부터 다른 곳으로 홀로 나가는 자는 즉시 쇠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4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동량북의 알타리 집이 동호 사합에게 공무를 내리다. 함길도 관찰사에게 명하기를 동량북 지방에 거주한 알타리 지위 동호 사합에게 쌀과 콩, 오슴을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두 사신을 맞아 사정들에서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두 사신을 맞이하고 사정들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니 다시 어소로 돌아갔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5년 1월 2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강원도의 흉년이 드니 영리와 교량공사 정부들에게 공무를 대여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강원도는 지난해 흉년이 들었으니 서울에서 이천 온정에 이르는 각 영리들을 빈부별로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겐 각 고을에 있는 진두를 수량을 헤아려서 대여하여 역마를 미리 기르게 하고 또 본도 각관의 교량공사에서 일하는 정부들이 실량이 없다 하니 이것도 수량을 계산하여 대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6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성봉조에게 명하여 사신을 문안하다. 오양이 이르기를 어저께 전하께서 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전하가 괴로우실까 염려되어 회배를 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 해수는 다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므로 봉조가 말하기를 평상시같이 편안하십니다 하니 양이 이르기를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6일 모자 두 번째 기사. 이 세용에게 알타리들의 부역에 대한 의심을 풀어주라고 전지하다.
함길도 도우절제사 이세형에게 전지하기를 예조에서 알타리 오여합 등에게 음식을 먹일 때 삼찬 황보인 판서 김종서가 오사합 등에게 이르기를 너가 지난날 중국 사신이 있는 곳에 거류 정원을 고백한 뒤에 취초를 늦게 마시고서 말하기를 장차 우리들을 조선 백성으로 넘겨주려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 우리들로 이름을 쓰게 하십니까? 함으로 사신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함으로 다만 그 사연을 취초할 뿐이고 본디 너희들을 다른 나라에 주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을 듣고서 이름을 썼다고 하니 이는 곧 우리나라를 의심함이 아닌가 하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범찰 등이 북청에 사는 향화인들을 부역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나라가 마침내 그들을 우리의 백성으로 삼을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다 하니 그것이 참말인가? 아마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속임을 받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가 날로 번성하여 인민이 적지 아니한데 어찌 반드시 너희들에게 세납을 받아들이며 너희들을 부여시킨 연후에 나라 일을 해나갈 것이겠는가? 지금까지 너희들은 우리 조종이 생긴 이래로 우리와 가까운 지경에 살면서 성심으로 힘을 바쳐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너희들을 무율하여 서로가 순치와 같이 여겨 온 지가 여러 해가 된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국가에서 새로 북도에 고을을 설치하며 너희들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어떤 성식이 있으면 즉시 와서 알려주고 적변이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막아왔으므로 이 때문에 너희들은 무율하여 주는 것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북청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향화인들은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우리 국내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인민과 같이 살면서 남자는 장가들고 여자는 시집가서 우리 본국 사람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들을 불러 사역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너희들은 비록 가까운 지경에 산다 하더라도 특별히 한 개의 종족으로 구별되어 살고 있는 것이니 어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얼마간 뒤로부터 본국에서 너희들을 대접하였는데 더욱 무효를 더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도 다 아는 것이니 삼가 망령되게 두 가지 의심된 마음은 내지 말고 생업을 즐기며 편히 살아 우리나라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너나 우리나라에 있어 어찌 크나큰 유익된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오사합이 대답하기를 동자음파와 마파라 등이 말하기를 끝내는 반드시 조선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나머지 여러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이 오사합의 말로써 본다면 알타리 등이 북청 등 여러 곳에서 향화인들을 부역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자가 많은 것이니 경은 모름지기 그들을 데리고서 자세히 말하기를 이제 들으니 오사합이 서울에 올라가서 동자음파와 마파라의 말을 예조에 아랜 것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의심을 하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승상께서 어찌 생각하시겠는가? 나도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변경에 와 있는 몸으로 어찌 감히 너희들에게 망령된 말을 하겠는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관곡히 타일러 주어서 두 가지로 의심하는 마음을 풀어주고 또 오사합이 돌아오거든 역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 있을 수 없는 일을 의심하고 예조에 가서 고하였는가 라고 극진히 말하여 주되 성내는 기색을 보이지 말고 순하고 화한 낯빛으로 하고 좋은 말로서 계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7일 기축 첫번째 기사 윤삼산의 일을 홍심이 날짜를 서로 엇갈리게 납조한 까닭을 이승손이 아뢰다. 의금부에서 정갑손 등을 사역하여 아뢰니 임금이 이승손을 불러보고 이르기를 윤삼산이 장령 자리를 미리 맡아놓고 있었다는 말은 전혀 홍심이 듣고서 동료들에게 전파한 것인데 그 말을 전한 날짜를 모르니 서로 엇갈리게 납조함은 다름이 아니오라. 그 죄를 사전으로 시기를 돌리려고 하니 어찌 고문이라도 해서 신문하여 정류를 고문하지 않았느냐 하니 승손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서로 다르게 납조하면 다른 뜻이 있음이 아니라 다만 홍심이 그 동료들에게 말한 것이 하루 사이에 한 것이 아니므로 그 납조한 날짜가 같지 아니한 것이오니 실상은 세월이 오래되어 자세히 기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사전으로 돌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고문까지 해서 신문할 것은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1월 2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도성민가의 부역을 차출하며 호적에 의거해 균등히 배정하게 하다. 한승부의 쌀이기를 도성 및 심리 안에 있는 민가들의 부역을 차출함에서 처음부터 그들의 경지와 인정의 다소는 계산하지 않았던 까닭에 무식한 관령들이 마음대로 증감하여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은 먼저 침학을 받게 되고 부강한 자는 모두 빠지고 있으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본부의 관리들이 친히 많고 적은 내용을 검사하여 미리 호적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역사를 차출할 때 호적에 의하여 균등히 배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5년 세종 24년 1월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갑손, 이의협, 홍심, 김명은, 배강, 박추, 최중겸의 죄를 정하다. 황이 신기를 불러서 정갑손의 죄를 의정하였다. 황희 등 여러 사람이 각기 죄의 경중을 의논하여 아래니 임금이 특히 정갑손과 이의협의 죄는 사면하고 홍심은 장 100대를 속바치게 하고 김명은은 태 50대, 배강에게는 장 80대에 차하고 박추와 최중금은 다만 파직만 하였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1월 2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금류가 찰방과 감목의 목장 사찰하는 법을 없애기를 청하다. 전라도 관찰사 금류가 취계하기를 방금 바다를 접한 도에 수하는 방비로서 주즙과 기계, 사졸, 훈련 등의 일은 처치사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명령하였고 또 찰방을 보내어 순행하면서 독찰하게 하고 있으나 낮은 벼슬 아치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제어하게 하니 한갓 일이 소원하게 되어 변장들에게 책임을 위임한 본의에 어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또 마축을 목약하는 일은 이미 수령이나 만호, 천호들에게 감목하는 책임을 겸하게 하였으므로 수초의 미악과 짐승의 번식이 많고 적은 것과 마축을 살찌고 여인 것까지도 다 알고서 때때로 고찰하고 있으며 매양 봄, 가을을 당하며 경찰관을 보내서 점검함으로 비록 감목관이 아니라도 목약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결함이 없습니다. 하물며 무엇을 잘못하거나 목양이 실제로 좋지 못한 것은 감사가 또 의당 교찰하여 다스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도내 현황을 보면 각 포에 있는 21개의 목장이 있는데 각 고을 관와의 거리가 먼 곳은 100여리나 되고 가까운 데는 5, 60리에 내려가지 아니하온데 이러한 데를 찰방과 감목들이 출입한다면 각 관에서 지용한 데는 비용으로 그 배가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희 도 하나만을 신뢰로 들었으나 다른 도의 사정도 역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찰방과 감목의 목장 사찰하는 법을 없애소서 하니 이 장계를 이조에 내렸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2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강원도의 흉년이 드니 적절히 조치하도록 관찰사에게 전지하다. 본도는 지난해 흉년이 들었다 하니 지금 이천에 온정에 거둥할 때 오감을 돕던 사람이나 각 빈민들로서 기권을 만난 자는 없는가? 나는 마음으로 진리어되니 경은 마땅히 극진하게 조치해야 한 사람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28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알타리들에게 전세를 독촉한 부고 현감 윤박을 사액하라 이르다. 함길도 관찰사와 도제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부고현에 거주하는 동나송계, 동말을소, 동간고리 등이 호소하기를 우리가 사는 관에서 우리에게 5년 전세를 독촉하여 징수하는 등 여러 가지로 욕을 보이니 처자들이 장차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니 나는 생각하기를 비록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향화인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편히 살도록 무율하여 줄 것인데 하물며 이들은 향화한 지도 얼마 되지 아니하고 또 지금 알타리들은 떠나갈지 머물러 있을지 염려가 되는 때인데 만약 이러한 소문을 듣고서 곧 의심을 품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질까 염려된다. 부고 현감 윤박은 국가정책의 대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그들을 침해하고 흔들어 놓았으니 경등은 너 역시 그 책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윤박을 곡 사액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 7억 95권 세종 24년 1월 2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이승손을 보내어 사신을 무난하다. 오양이 말하기를 나는 전하의 덕택으로 무슨 일이나 편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승손이 말하기를 이에서 피가 나는 것은 어떠합니까? 고 물으니 오양이 대답하기를 이는 긴급하지 않은 병인데도 전하께서 염려하시어 내 이까지 보내주시니 나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부부와 경성의 알타리 송라 개 등 15인을 사신에게 보이고 고류정운을 묻다. 황보인 이승손 정연 민신에게 명하여 부고와 경성에 살던 알타리 송라계 등 15인을 사신에게 보이고 거류정원을 물으니 모두 이르기를 우리들은 원래 조부 때부터 오랫동안 본국에 살아왔으므로 여기에 머물러 살고 싶지 옮겨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29일 신묘 세 번째 기사. 70세 이상의 조관들은 돌아가면서 입직시키지 말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나이 70세 이상의 조관은 치사한다는 법은 이미 서 있으나 그 중에 부득이하여 치사를 허락할 수 있는 자는 돌아가면서는 입직을 시키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알타리 동산파로 등 8인과 동호사업 등 15인이 토선물을 바치고 살해하다. 임금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건정전에 나아가서 조의를 받았다. 알타리 지위 동산파로와 혹은 김파로 등 8사람이 바늘에 따라서 토산물을 바치고 알타리 도만호, 동호, 사합 등 15인도 역시 바늘에 따라 살해한 임금이 오사합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너가 호의를 가지고 와서 조의하니 내가 마음으로 가상히 여긴다 하니 오사합이 대답하기를 소인이 항상 와서 조연하고자 하나 다만 길이 멀어서 마음과 같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인의 마음은 장차 이 땅에서 남은 해를 마치려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너희 뜻이 이러하니 나는 더욱 가상히 여긴다 하였다. 오사합이 아뢰기를 제가 임아그 올적합과 전부터 원수가 되어 항상 그는 저를 죽이려고 하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살아갈 길을 국가에서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가까운 지경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지낸다면 올적합이 어찌 너희를 해치겠는가 하므로 오사합이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갔다. 임금이 다시 어소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허호, 정갑손, 한방지, 이의협, 이사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후로 한승부윤을 삼고 정갑손을 다시 대사원을 삼으며 한방지를 첨지 중추원사에 이의협을 다시 지비로 삼고 이사철 민건을 아울러 사원부 장령에 허사문 백효삼을 같이 사원부 지평으로 삼았다. 한방지는 우인 출신으로 미천한 데서 자랐는데 다만 전력하는 공로로 당상관직에 특별히 제수되니 당시에 논의가 분분하였다. 우인은 원유를 관장하는 관리이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요동의 천호 백호들이 의주에 와 물건을 청구하고 주는 것을 거절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요동에서 천호 백호들이 사신을 호송한다고 의주까지 와서 물건을 청구하오면 전에는 이러한 전례가 없었다고 잘 계유할 것이며 또 목사나 판관들에게 물건을 주거든 국제 간의 의리로 보아 사사로이 이 같은 물건을 교환할 수 없다고 좋은 말로 잘 거절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관직을 받고 서울에 사는 알타리 올양합 올적합 등의 노비를 돌려주라 하다.
병주에 전지하기를 알타리 올량합 올적합 등으로서 관직을 받고 서울에 사는 자에게 준 노비는 술을 일찍이 감하기로 하였으나 이 향와인들은 멀리서 온 자들로 정상이 가상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생업도 견실하지 못하니 모두 처음대로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1일 임진 5번째 기사. 이 세 형에게 알타리, 동호, 사업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라고 전지하다. 함길도 절제상 이 세 형에게 전지하기를 알타리, 동호, 사업이 와서 아뢰기를 우리는 이마아거 올적학과 옛날부터 원수진 혐의가 있어 그가 항상 우리를 죽이려 하므로 우리는 안 살기는커녕 생업조차 누릴 수 없사오니 국가의 지위를 바랄 뿐이옵니다.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가까운 지경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지낸다면 저 올적합이 어찌 너희들을 해치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나는 오사업의 말하는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곧 예조 판서 김종서를 시켜 그 내용을 상세히 물어보니 오사업이 말하기를 나는 임아거와 사이가 나빠서 늘 우리를 죽이려 올까 두려움으로 화친을 맺어서 왼수를 풀으려 하나 화친할 때에는 반드시 양편이 모두 군사를 배치한 후에 서로 대하고서 그 중간에 아보를 시켜 우호를 맺자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본디 군병이 없으니 원컨대 국가 군병의 힘을 빌리어 화친하자고 하는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므로 정서가 말하기를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병을 진두에 세우면 저들이 그 위력을 두려워하여 오지 않을 것이니 어찌 화친이 되겠는가 하니 오사합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국가에서 도울혼 보울간 구적 오간주 등에게 교서를 내려서 만약 올적합이 침략하여 올 때는 위에 말한 여러 사람들을 하여금 한마음으로 이를 구원해서 생업을 편히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하고 하였다. 내가 생각해보니 오사합은 범찰이 도망갈 때에도 따라서 옮겨가지 않고 옛날 그대로 편히 살고 있으나 고립된 형세로 힘이 없어 항상 올적합들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본국에서 이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저 알타리들이 우리에게 붙어서 편안히 살아갈 희망이 끊어질 뿐더러 국가의 신의를 볼 수도 없는 것이니 그는 이 뜻을 알고서 도울론, 보울관, 구적, 오간주 등을 만나보고 설득하기를 오사업 등이 범찰을 따라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칙서에 의하여 여기에 머물러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다 하나 전에 임아거와 텀이 생겨 항상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들은 오사업과 이웃에 가까이 살고 있으니 마땅히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급할 때는 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적이 왔다는 말을 듣거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속히 알려주고 한편은 적들을 막아서 서로 순치와 같이 잘 보호한다면 어찌 양편이 모두 유익하지 않겠는가. 만약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심히 보며 구호하여 주지 않는다면 전일에 교수를 내려서 서로 구하라고 한 진의가 어디에 있으며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힘써 마음을 바친다는 본의가 또한 어디에 있겠는가. 너희들은 이 사정을 잘 살펴보라고 이렇게 타일러서 알타리들이 우리나라의 위령을 힘입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아보는 연락하는 사람이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2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중궁과 함께 경복궁으로 환어하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2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정갑송과 이의협이 윤삼산의 일로 홍심의 죄가 정상보다 지나치다고 아래다. 대사원 정갑송과 집이 이의협이 아래기를 당초의 본부에서 윤삼산의 일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여 아래기를 죄를 받거나 용서를 받거나 마땅히 한 가지로 같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보면 어떤 자는 파직되었고 어떤 자는 직첩을 회수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신등은 특별히 하신 성상의 은폐를 입어서 도로 본직에 제배되니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전일 하문하실 때 홍심은 실상대로 대답하였고 아참마의 성상을 속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배강만이 본조 당상들과 대면하여 스스로 그 본정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만 거짓으로 자복하였던 까닭에 홍심의 말이 사정으로 굽힌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세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지 홍심의 죄는 실로 본 정상보다 지나치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의금부에서 추액을 다 하였는지, 내가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는지, 혹 사건 전체를 잘 헤아려 처리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이것들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승정원과 의금부의 말이 또한 경등의 의사와 같다. 대개 이조와 사헌부 모두 어느 것을 더 무겁게 여길 수도 없으나 지금 사헌부에서 대신을 탄핵하는 실책을 하였는데도 내가 언로가 막힌다는 이유로 이것을 밝게 분변하지 아니하면 어찌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에 손상이 없겠는가. 그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의금부에 내리려고 승정원에 의논하니 승정원에서 말하기를 대가는 그렇게 가베이 하옥할 수 없다고 하니 부득이 추액하라고 내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국문할 때를 당하여 배강 맹헌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 종잡을 수 없으므로 내가 친히 그 정류를 물어보고 경들을 불러서 힐문하니 경들 두 사람은 말하기를 다만 윤삼산을 포양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말한 날짜는 잊어서 소상히 알 수 없습니다 하니 경들의 말은 진실로 그렇더라도 지평으로 있던 두 사람은 그 날짜를 망령되게 촌탁하여 억지로 변명하였으니 그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의당이 장 100도를 쳐서 그 죄를 다스릴 것이나 특별히 가마에 담아 파직만 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홍심 같은 자는 더욱 광망한 자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알타리 지회 김삼 8호 등 17인의 거류 정원을 묻다. 황보인이 승성 정연 민심에게 명하여 알타리 지휘 김삼 8호 등 17인을 사신에게 보이고 그들의 거류 정원을 물으니 이 모두 이르기를 옮겨가고 싶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사신 오양과 두목 손중에게 물품을 내리다. 오양에게 후지 50장을 두목 손중에게는 홍저포 세필과 침석 3장을 모두 그들의 청구에 따라서 주었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3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부모를 개장할 때의 복식에 관해 의정부에서 아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래기를 지금부터 부모를 개장할 때의 복식은 통전에 의하여 주인과 여러 주인은 묘소에 도착하여 심화복을 입고 그 외의 친족은 모두 소복을 입을 것이며 장사가 끝나면 주인이야 모두 특별히 정한 장소에 나아가서 최복을 벗고서 소복만 입고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심화복의 제도는 가래에 정한 그대로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3일 가보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에게 상주 용화리에 온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점지하다. 지금 김장수라는 고 하는 자가 고하기를 상주 용화리에 온정이 있다고 하니 이를 찾아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2월 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이유지가 한방지, 이순지, 김담에게 벼슬을 제수함이 합당하지 못함을 아래다. 좌헌납 유지가 아래기를 지금 한방지를 첨지중추원사에 임명하셨으나 방지는 본디 제득이 없으면서 벼슬이 상호군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근신해야 할 것인데 전일 강모할 때도 다른 사람이 사냥하여 잡은 짐승을 마음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 사람됨이 대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당상관을 삼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합니다. 또 이순지를 봉상시윤으로 삼으시고 긴담을 복례량으로 삼으셨는데 순지와 담은 비록 고득종의 죄와는 조금 다르다 하겠으나 파직한 처음으로 곧 금내에 출입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벼슬을 제수하시는 것은 상부를 바르게 하는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근 말하기를 이르기를 방지에 범한 자는 그것이 그 자신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요 또 그가 자수하여 이미 그 죄를 용서하였으니 어찌 다시 허물을 탓하겠는가. 방지는 태종 때부터 지금까지 강무에 대한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근로한 공이 뚜렷이 나타나 있으니 첨지벼슬을 참남되게 받은 것이 아니다. 순지와 담으로 말하면 실은 죄가 없는 것인데 내가 처음에 그 세상을 모르고서 파직하였던 것이다 하였다. 유지가 다시 아래기를 순지와 담이 고득종의 하는 짓을 막지 못한 것은 역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파직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벼슬을 제수하시면 실로 온당하지 못하옵니다.
방지가 비록 강무하는 일에 근로한 공이 있더라도 별로 재득이 없는 자이니 그것으로 상우공만 삼으면 그 공은 넉넉히 갚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순지와 담은 고독 중의 일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내가 처음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마땅히 파직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방지는 강무하는 일에 공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문벌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아무런 하자와 허물이 없으니 당상관에 쓰는 것이 어찌 옳지 못하겠는가. 너희들의 말은 아름다우나 속에는 참으로 오활한 것 같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이승손이 오양을 문안하니 내연하는 알타리의 수요에 대해 묻다. 오양이 말하기를 대단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알타리로들로서 내연하는 자의 수요가 적으니 나의 사신으로서의 일이 완전히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승손이 이르기를 오늘도 또 와서 보일 자가 6사람이나 있으며 지금까지 와서 보인 자를 합하면 모두 61인입니다. 하였다. 양이 이르기를 원래의 수가 160인이었는데 지금까지 본 자는 다만 끝자리 수밖에 안 됩니다. 하니 승손이 이르기를 본래의 수가 비록 많을지라도 여러가지 사고자를 제하고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데려다 보인다면 그의 예정수에 찰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알타리 최어부 등 6인의 거류 정원을 묻다. 항부인 이승손 정년 민신에게 명하여 경성에 거주한 알타리 최어부 등 6사람을 사신에게 보이고 거류 정원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옮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이들이 처음 물을 때 최어부가 사신에게 고하기를 나는 감히 제 마음대로 옮아갈 수 없습니다 하므로 사신은 어부가 이곳에 머물러 살려 하면 그 본심이 아니고 특히 어떤 사세에 얽매여 그런 것으로 여기고 반복하여 일문하면서 취조를 미루며 즉시 받지 아니하였다. 센송든이 사람을 시켜 이 사정을 아뢰는 임금이 도승지 조서강을 인견하고 곧 사신의 관소에 보내니 사신은 이미 조서강의 온 뜻을 알고서 진실로 여길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초사를 받았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알타리 집이 동인두 등이 내조하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5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후후리의 처리에 관해 전지하다. 지금 경이 아래기를 후후리 등 5집을 어허리에게 준다면 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였으므로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니 모두 이르기를 그들은 중국에 적을 둔 사람들인데 옛 종성성 내에 강제로 오래 살게 하면 실로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 보울간 등이 모두 그들을 점유하려고 다투고 있는데 지금 어허리 부자에게 가게 한다는 것도 또한 미편한 일입니다. 앞서 오동고에 예의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가 편리한 대로 가려고 임의로 거주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경은 이 뜻을 알고서 어리에게 계유하기를 전일에 너희들이 후후리들과 모여 살겠다고 하므로 국가에서 우선 그리 가게 하였더니 지금 보울간 등이 그 때문에 다투고 있다. 본인들은 원래 개양 백성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처치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그들을 데리고 가려면 마음대로 시행하라고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6일 정료 첫 번째 기사. 향하원 알타리들의 전세와 차역을 면제하라 호조에 전지하다. 향하원 알타리들의 전세와 차역을 전부 면제하여 그들을 우율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6일 정료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질제사가 개헌부에 역학교관을 두고 하늘을 교습시키기를 청하다. 도질제사가 치게 하기를 본도는 중국과 경계가 연접되어 있음에 한의에 통한 자가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경헌부에 역학교관을 두고서 오진중의 자제로서 나이 젊고 총민한 자 15인을 가려서 상시로 교습하게 하소서 하니 이것을 예조와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진의 성부를 방하는 일이 번잡할 뿐더러
군민의 공력도 심이 많아서 타도의 물자를 조전하여 오는 것으로도 오히려 부족한 형편이 한어학은 아직 본도의 건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완결되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6일 정료 세 번째 기사. 황해도와 하삼도의 백성으로 변경을 채우라 이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평안도는 중국 요동과 지경이 연접되어 사신을 영성하는 일이나 진발이를 나누는 등의 노고가 다른 도의 갑절이나 되므로 형세가 장차 조잔하여 그 역사를 다 이겨내지 못할 지경입니다. 근래의 연변을 방어하는 군마들이 노곤하고 도내 군민들은 서로 다 도망쳐 흩어져서 안주 이북의 주군은 거의 비어서 광경이 소연합니다. 그러나 황해도와 하삼도는 태평 세월이 오래 계속되어 인구가 날로 번식되어 백성은 많고 땅은 좁아가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함길도에 입거시키던 예의에 의하여 조관을 파견하여 먼저 부실호로서 황해도에 550호, 충청도에 630호, 전라도에 820호, 경상도에 1000호로 모두 3000호를 초정하되 3운으로 나누고 거소의 원건을 헤아려서 차례로 입거시키어 변방을 채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알타리 집이 동년도 등 10인의 거류 정원을 놓았다. 황보인 이승순 정현민 신에게 면하여 알타리 집이 동년도 등 10인을 사신에 보이고서 거류 정원을 물으니 모두 이르기를 옮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새 촌락을 찾는 일과 포상에 관하여 함길도 관찰사와 절제사 병조에 전직하다. 앞서 새로운 촌락을 신방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 차례로 내밀히 전령하였더니 지금 또 대호군 김방귀가 고하기를 북청사람 최덕의 말에 신유년 8월에 같은 고을에 사는 7사람과 같이 갑산 서남쪽 산곡 사이로 산을 올라가 6일간을 가니 큰절이 보이므로 굵은 새끼를 나무에 매고서 그 새끼를 붙잡고 내려가서 거절에 이르니 중 9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데리고서 서북쪽 소로를 따라가니 인가 70여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을 가보고 다시 묻기를 또 어디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는가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또 한 부락에 100여호가 살고 있고 또 한 부락에 80여호가 살고 있습니다. 고 하므로 우리들은 그러한 말을 듣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상과 같은 김방귀의 말을 믿을 수는 없으나 이러한 세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인들의 포로가 된다면 후회한들 무엇하겠는가. 마땅히 서둘러 찾아서 저 사람들의 이로움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소관리들은 이러한 뜻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말을 고하는 자를 허탄한 말이라 하여 위험과 노기를 띄우고 있다. 이 때문에 참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도 혹 죄책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조관을 보내어 널리 다니면서 수방하여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본도는 지금 방어와 축성하는 일에 바쁘므로 백성들이 노고로울 것이니 우선 이 일은 정지하라. 그러나 포상하는 법을 특별히 내리어 함께 봉하여 보내니 경은 나의 이 마음을 못받아 지금 가는 김방귀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수종할 사람을 혹 관청에서 보내든지 또는 모집하든지 간에 씩씩하고 용기 있는 자로서 뽑되 10사람을 초과하지 말도록 하고 그들의 행장과 양식은 관에서 준비하여 주도록 하라. 포상하는 법은 널리 공포해서 모두 알게 하여 도내 인민들이 두루 알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만약 사실을 구하는 자가 있거든 역시 방귀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리고 병조에 하교하기를 함길도에 새 마을이 있다는 설은 전하여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그러한 땅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수색하는 방법이 미진하였고 또 포상하는 법전도 또한 거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땅을 찾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지금 포상하는 법을 세우노라. 그 새 마을을 혹 친히 보았거나 혹 전문하고 그 위치를 먼저 말하여 친히 가서 찾아낸 자는
1등으로 하는데 백신이나 원래 9품의 관직이 있는 자는 각기 5계좌를 올려주고 7, 8품의 관직이 있는 자도 5계좌를 올려주며 5, 6품은 4계좌를 올려주고 4품 관직자는 3계좌를 올려주고 3품 관직자는 2계좌를 올려주되 절충의 품계에 이르러 그치게 한다. 공사천은 면천하의 양민이 되며 사천으로 공처 노비가 되어 있는 자는 본주인에게 충급한다. 미포로 상받기를 원하는 자는 면포 100필이고 쌀은 60석으로 한다. 비록 친히 보지 못하고 또 친히 가지도 못하였으나 명백하게 듣고서 찾아내도록 지시한 자와 찾을 때에 포치를 잘하고 험한 곳을 지나고 넘어서 먼저 인도하는데 노고한 자를 이동으로 하여 백신이거나 본래 관직이 9품인 자는 각기 4계좌를 올리고 7, 8품도 역시 4계좌를 올리며 5, 6품은 3계좌를 올리고 4품은 2계좌를 올리며 3품은 1계좌만 올린다. 공사천에 면천하는 법은 위와 같고 미포로 수상한 자를 원하는 자는 면포는 70필이고 쌀은 40석을 준다. 혹 스스로 사람을 모집하였거나 혹은 공적으로 자송되어 따라가서 요구를 많이 한 자는 3등으로 하는데 백신과 원직 9품인 자는 각기 3계좌를 올려주고 7, 8품도 역시 3계좌를 올려주며 5, 6품은 2계좌를 올려주고 4품은 1계좌를 올리며 3품은 계좌만 올리고 공사천으로 면천하는 법은 위와 같다. 미포로 수상하는 자를 원하는 자는 면포는 40필이고 쌀은 20석으로 한다. 각 고을 수령들은 그들이 포치하고 있는 곳을 널리 묻고 찾아서 새 마을을 과연 얻었을 때는 역시 계좌를 올려줄 것이니 널리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2월 8일 기한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흉년을 당한 알타리들을 군자미로 구제하도록 전지하다. 지금 경의 장계에 이르기를 상하 동양북과 무을계 사지 등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알타리들이 지난해에 흉년을 만나서 처자를 거느리고 회령부에 이르러 거지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잠옷 많았사오니 청하건대 군자로 둔 잡곡을 적당히 내어 구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는데 나의 생각으로도 알타리들이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옛날과 같이 생업에 안착하여 지내므로 그 증상이 가상하며 지금 또 흉년으로 양식이 떨어지니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욱 가련하게 여겨지니 마땅히 회령과 부고에 있는 군자미로 식구수를 계산하여 주고 극진히 진율하여 굶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2월 8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정조사 당몽현이 이상의 일로 준청하니 옷을 내리다. 정조사인 통사 당몽현이 먼저 와서 아뢰기를 이상의 일을 준청합니다 하니 몽현에게 옷 한 벌을 주었다. 세종시록 95군 세종 24년 2월 8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주와 헌납 유지가 이온 이승문 심취의 벼슬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청하다. 지금 이온으로 전입한 사를 삼으셨사오나 오는 일찍이 성공감 정의되어 공무를 대납할 때 작물죄를 범하고서 고신을 수탈당하고 그 뒤에 그 형 이천을 따라서 야인을 정벌하고 논공할 때의 간위가 많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무릇 판사라 함은 한사의 장관인데 온과 같은 자는 함부로 둘 곳이 못됩니다. 하물며 오는 의업도 모르는 자인데 하필 이 사람을 써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또 이승문은 종학박사를 겸직시키었는데 승문이 옛날 황주 판관으로 있을 때 그 아비가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도 곧 가서 보지 아니하여 불효의 죄를 범하였고 또 예조자랑으로 되었을 때는 창기와 간통하고 무동의 대열에 끼어 마주 앉아 사림들이 이를 더럽게 여겼으니 이런 자는 진실로 종친을 교훈하는 데 적합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유로고의 법이 이미 서 있으니 성문과 같은 행실이 보잘것없는 자가 어찌 사표의 직임에 합당하겠습니까? 또 심치로 전라도 감목강을 시켰다 하니 치가 앞서 임진 현감으로서 감목을 겸하고 있을 때의 사사로 말을 샀다가 탄핵을 받고서 죄를 걸렸는데 다시 이런 사람을 감목관을 삼으면 역시 옳지 못하옵니다. 청하건대 모두 고쳐 임명하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정부에서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2월 8일 기해 5번째 기사. 야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처우에 관해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해 야인들이 우예 등지에 쳐들어와서 인축을 죽이고 사로잡아갔다 하니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죽은 군주의 예의에 의하여 부위를 주고 복호한 후 초혼하여 치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2월 10일 신축 첫번째 기사. 전대후군 김광규를 함길도로 보내 새 마을을 찾도록 하다. 김방기가 지금 최질 중에 있으나 행부사직 벼슬에 제수하였으니 고기를 권하고 옷과 갓을 주어서 함길도로 보내어 새 마을을 찾도록 하라고 하였다.